안녕하세요. 오늘의 독서 차쌤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책은 2022년 3월에 출간된 112쪽 분량인 한영미 작가가 쓴 의리의리 백수호입니다. 요즘은 SNS를 하거나 개인 방송을 하는 초등학생도 많은데요. 이 책의 주인공 수호도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올리며 댓글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유행성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학교에 오게 된 수호. 옆작 고민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마음에 문자를 보내고 민지의 상황도 알게 됩니다. 수호는 자기 SNS에 글을 올리다 보니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학교에 오지 못하는 민지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죠. 그러다 민지의 추천으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영상을 시작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수호의 실천력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더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호처럼 자신의 관심거리를 핸드폰으로 실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가 궁금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니까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의리 있는 수호의 이야기, 의리의리 백수호,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읽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2021년 12월에 출간된 113쪽 분량인 성주희 작가가 쓴 욕천재의 비밀입니다. 일단 이 책의 배경은 욕을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욕 대회도 열리고 욕 시험, 욕 잘하는 영재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 상황 자체가 재미있으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욕을 못해서 혼나는 세상이라니요. 오늘의 주인공 무진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여려서 욕 잘하는 아이들한테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인강을 들어도 과외를 들어도 욕이 늘지 않아 무진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했다가 험한 세상에 나약한 말을 하면 살 수 없다며 벌로 나머지 공부도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진이에 반해 욕영재 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진이는 욕천재 학원에 다니게 되죠. 무진이는 그때부터 변하게 됩니다. 욕으로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된 것이죠. 그 학원의 비밀은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이 주제라서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욕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욕이라는 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욕이 인정받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진이의 이야기, 욕천재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책은 2022년 2월에 출간된 100쪽 분량인 박보람 작가가 쓴 어느 날 돈벌레가 나타났다입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보통 요정이나 산신령,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 책에서는 다리 많은 돈벌레가 등장합니다. 잘 모르는 애들은 지네가 아니라고 묻더라고요. 주인공 이름은 아람이인데 처음에는 자람이로 나옵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어서 모자란다고 자람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부모님은 남들보다 잘해서 자람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부모님도 자람이라고 부릅니다. 자람이한테는 착한 아빠와 똑똑하고 야무진 엄마가 있답니다. 사람 좋은 아빠는 사람들을 잘 믿어서 피해보기만 하죠. 그래서 요즘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집을 줄여 이사 온 날 자람이는 말하는 돈벌레를 만났습니다. 99살의 돈벌레 말이죠.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상상력을 펼쳐 소원을 말해보라는 말에 자람이는 엄마와 아빠가 만나기 전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람이의 남은 소원 2개는 무엇일까요? 또 비밀을 가진 돈벌레, 재미있어지려고 하는 순간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을 에필로그에서 풀어주더군요. 원래 돈벌레의 정체도 알려주죠. 저는 자람이와 부모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소원을 들어주는 돈벌레와 자람이의 이야기, 어느 날 돈벌레가 나타났다입니다. 네 번째 책은 2021년 11월에 출간된 110쪽 분량인 이수용 작가가 쓴 6분 소설가 하준수입니다. 주인공 준수는 학급 문고를 정리하다가 60초 소설가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같은 반 연지에게 자신도 책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준수가 빌린 60초 소설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60초 만에 짧은 소설을 써주는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책에 소개된 짧은 소설을 보면서 준수 자신도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짧은 소설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60초가 아니라 6분 소설가가 된 것이죠. 읽어보니 준수가 쓴 6분 소설은 짧지만 기발하고 재밌었는데요. 아마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은 준수처럼 짧은 이야기를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글짓기를 잘 하려고 독서를 시키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6분 소설가 하준수입니다.